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해외여행 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놓고, 그리고 그 제기하는 방법이 다소 거칠었던 것을 놓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반기를 들은 것 아니냐, 검찰의 반란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다. 아니, 원래 태풍이 있기는 한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그동안의 사례와 현재 정권과 검찰이 엮여 있는 좌파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란이기보다는 일종의 쇼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소 바뀐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세하게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 미세한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이 정권이 정하고 합의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경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지난번 원로와의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의 당위성을 강변하면서 적폐 수사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 검찰의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런 방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무슨 진로 변경이라든가 근본적인 어떤 방향의 수정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문무일 총장의 일종의 쇼,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의 어떤 상당히 약삭빠른 생존법, 생존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옆에 문무일을 믿을 수 없는 이유 6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보복수사의 앞장.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적폐몰이 수사는 사실상 그 총지휘탑이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2번, 제가 호남 권력 커넥션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권력은 특히 저희 검찰권을 행사해서 적폐청산, 적폐몰이, 일종의 기득권 체제 뒤엎기, 이런 심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이런 심각한 작업의 총수로 호남 인사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정원장 이 4대 권력기관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호남 인맥으로 채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호남 출신의 전라남도 무안 출신 연세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호남 커넥션, 특히 문무일 총장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김상곤 사회담당 부총리, 이런 어떤 정부와 검찰 권력기관 내에 이런 커넥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가 적폐몰이 수사에 앞장을 선 이런 경력도 있거니와 우파 세력, 정권 반대 세력, 정권 비판 세력의 화살과 공세를 맞는 핵심적인 요직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 호남 권력 커넥션의 공동 운명체다.
그가 이 검경 수사권을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 삼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왜냐? 검찰 조직의 부하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검찰 내의 위상과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정권과 거리를 두고 정권과 각을 세우고 정권의 반기를 들고 해서 일정의 이 문재인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완전 부정형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3번, 실권은 증오의 축 윤석열 등 3인방에게 있다. 그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적폐몰이 수사의 상징적인 지휘탑이지만 실무적으로 이 행동대장은 누가 했느냐? 이 행동대장의 파워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검찰 권력의 2인자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과 그 밑에 3개 차장 중에서 공안부를 담당하는 2차장, 박찬호 2차장, 자, 그리고 특수부를 담당하는 한동훈 3차장. 이 세 사람을 제가 증오의 축 3인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체제, 우파 체제, 어떤 이런 기존의 이 체제에 대한 상당한 반감,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증오의 한국적 상황에 대한 어떤 증오의 세계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오의 축 3인방, 그 3인방 중에서 박찬호 2차장 산하의 공안부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을 초래한 강압수사, 이 수갑을 채워서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망신 주기, 기득권 체제에 대한 이미지 공격.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3차장 휘하에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사법농단으로 규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 수사가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 트랙 사태로 인한 이 국회 선진화법 이 회의 진행 방해 사건, 이 사건은 전부 2차장 박찬호 차장 산하의 공안부로 전부 다 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 지검장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시험은 윤석열 지검장보다 1기 선배이지만 나이가 어려서 사석에서 윤석열 지검장대로 형 이렇게 부르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적폐몰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권은 윤석열을 비롯한 증오의 축 3인방에게 가 있다. 4번, 지난해 6월 달에 사표를 냈어야 한다. 지금 이 국회의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이 검경의 수사조정권,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상당 부분 뺏어서 경찰이 갖는 것, 이 내용은 지난해 6월 달에 조국 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장관과 연합을 해서 이미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 3자가 회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당시 오찬 회동에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상당히 강도 높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표를 낼 것까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결국 사표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무일 총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식의 수사권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검찰 내의 반발 움직임을 이끌 요량이라면 당시 6월 달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어야죠. 대개 검찰총장은
이 정권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명을 하지 못하고 대충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사표를 던집니다. 대개. 노무현 정권 때 이 친북적인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자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검찰총장의 항명이라는 게 이것을 검찰이라는 조직은 판사들과 달라서 판사는 법관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헌법기관이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 검사장으로 이어지는 상명하복의 이 철저한 지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슨 법관들처럼 우리 법 연구회 무슨 법관회의 이런 판사들처럼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과 6번은 제가 같은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자 이미지를 세척하려는 것 아니냐. 이 정권 반환점을 돌면서 좌파와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는 7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표를 내거나 이럴 액션을 하는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고 봅니다. 자, 본인은 이제 물러나야 되고 본인은 이제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든 어쨌거나 재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은 엄청난 이 질타와 비판과 이런 여론의 시선에 몰려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 이 검찰의 무도한 적폐몰이 수사, 좌파 권력의 도구가 됐던 이 검찰의 모든 것의 책임을 일단은 문무일 총장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식의 액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마사지하고 이미지를 세척하고 자신이 마치 무슨 좌파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미지를 메이킹한 이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재야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